안녕하세요. 피지오 캡틴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교수님 도수 치료를 병원에 갔더니 받으라고 하는데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확히 많이 질문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도수 치료는요, 먼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도수 치료라는 것은 영어로 매뉴얼 테라피, 손을 이용, 매뉴얼이라는 것은 손을 이용한 어떤 테라피, 치료를 도수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우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그것을 제일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의료적인 진찰을 받기도 하지만 물리치료적인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물리치료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물리치료사가 현재의 상태에서 도수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간단하게 통증 조절을 위한 핫팩이나 전기치료 좀 필요할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판단을 우선 물리치료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만큼 도수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병원에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도수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물어봐라,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라, 여쭤봐라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도수치료는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현재 환자분들이 간 병원에서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정말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받지 말아야 될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물리치료라는 것이 이제 환자가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면 그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물리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물리치료 선생님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가를 통해서 치료의 방법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수가 형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개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평가를 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많은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병원의 수입 증대 또는 의료보험 수가 이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도수치료가 필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샤팩, 전기치료,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그런 3종 세트 받고 의료보험 수가가 되니까 그런 것만 간단하게 받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실 의료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분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그 치료에 대한 것들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치료적인 수준은 정말 높아요. 제가 뭐 세계 어느 나라 물리치료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정말 치료적인 테크닉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적인 시스템이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많은 것들, 필요로 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환자들이 그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의료적인 시스템이 있다. 먼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하고는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대신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뭐 정형외과에 갔더니 거기에서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받아야 되니?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일단은 저는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도수치료를 치료하는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적인 시스템에서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그냥 그 진찰보는 선생님이 도수치료 받으세요, 받으면 좋습니다 라고만 하면 병원의 어떤 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상태를 평가를 한 다음에 정말 도수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옆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도수치료를 가서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상의해서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잘 상의해서 도수치료 받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수치료를 받는 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도수치료는요, 지금 병원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람이 도수치료를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병원에서는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일부 병원에서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시스템에 있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대학에서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된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재활학을 전공했다든지 재활 운동학을 가르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식 어떠한 면허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학생 모집을 위해서 보건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그런 과들을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양성한 사람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그런 병원 안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물리치료사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보신 후에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면 일단은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도수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분명히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물리치료 시대에 갔더니 물리치료 선생님이 정말 도수치료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물리치료사가 맞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검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물리치료를 임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센터를 개업해가지고 몇 년을 또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저한테 도수치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수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도수치료 전문가한테 가서 받아야지 저 같은 물리치료를 전공했다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물리치료라는 것이 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분야가 정말 세분화되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시행할 수 없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분야가 아닌 분야는 당연히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지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도수치료가 어떤 것인지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요 도수치료를 해주시는 물리치료사 분이 저는 그래도 웬만한 임상에 있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정형외과나 도수치료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도수치료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말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임상에 몇 년 되지 않는 치료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그냥 흉내만 내는 물리치료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도수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건 도수치료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임상 경험이 얼마만큼 도수치료에서 있는지와 또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은요. 저희가 학교에서 도수치료도 교육과정 중에 여러 학기를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임상에 가서 충분하게 할 만큼 숙달되게 할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져야 되고 그 경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졸업 후 전문 교육과정을 대부분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도수치료 전문 교육과정을 물리치료사 협회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협회 산하 또는 뭐 물리치료사 협회가 아니어도 정말 저희가 업계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학회가 있거든요. 그런 학회에서 시행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강좌를 최소한 100시간, 200시간 이상은 수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난 상태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수치료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몇십 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도수치료를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요 병원을 갔더니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도수치료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가르치는 강사급이거나 내지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졸업 후에 300시간, 400시간씩을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같은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그냥 초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한테 똑같은 돈을 내고 도수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질은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분명히 물리치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과 둘째,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이분의
도수치료 경험이 얼마만큼인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도수치료에 대한 도수치료에 대한 어떤 스킬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도수치료에 대한 졸업 후 전문 교육 과정을 최소한 100시간, 200시간 정도는 정식 공인된 어떠한 학회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점검을 하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래도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도수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사실 이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냐면요. 취미생활하는 그 드럼을 배우러 이제 학원에 갔더니 같이 드럼을 배우는 같은 원생이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드럼을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갔더니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냥 말하는 말 그대로 빌리자면 그냥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내 어깨를 막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막 하더니 어깨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막 누르고 이렇게 막 비틀고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아픈 걸로 아프게 만들어서 아픈 걸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갔다 와가지고 되게 더 아프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 도수치료 받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말고 한의원 가고 침 맞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상하죠. 왜냐하면은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시행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도수가 좋다 안 좋다를 여러 번 경험을 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처음 간 상태에서 도수치료하는 사람이 어떤 애 저떤 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반대편에서 환자 입장에 생각을 하면 도수치료하는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했길래 통증을 저렇게 유발하면서까지 치료를 했을까? 사실은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증을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움직임이 좀 좋게 만들거나 통증을 줄이는 형태로 치료적인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 제대로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은요, 절대 아프게 만들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면서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형태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통증을 느끼면서까지 지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를 하는 사람과 치료를 받는 이 분이 둘 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임상에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분들께서는 조금 더 정말 제대로 된 치료,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한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돈벌이가 아닌 어떤 사명감을 분명히 다 갖고 계신데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된 치료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로 환자한테 도움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 시간 내에 도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믿고 존중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두 분의 입장이 그렇게 협력이 잘 되어진다면 최상의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도 질도 되게 높아지고 환자의 수준도 같이 동반해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 임상에 대한 이야기, 또 현재 물리치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여태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뭐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